많이들 쓰는 표현 있잖아요. 진짜 그 코너에서 레일을 딱 갖다 박아놓고 거기를 타고 움직이는 느낌. 안녕하세요, 윤성로입니다. X5 G바디 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까만형이 X5 신형 이 G바디 리뷰를 했는데 왜 또 리뷰를 하고 있냐?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까만형이 공도 리뷰만 하고 서킷 리뷰를 못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새로운 차주분께서 내 차는 좀 서킷에 가가지고 잡아 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난번에 저희가 X5의 한계 영역 테스트를 못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다시 일정을 잡았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리뷰를 하면서 BMW에 대해서 좀 나는 별론데? 나 이 차도 별론데? 이렇게 별로라는 멘트들이 좀 많이 나갔다 보니까 윤성로 쟤는 무조건 BMW라면 믿고 까는 애야, 쟤는 벤츠바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 근데 저는 이 SUV, 특히나 중형 SUV 중에서는 X5가 단연 최고고 지금 현재 이 모델도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X5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겠죠. 근거가 있는데 제가 사실 2년 동안 X5의 F바디를 굉장히 진짜 만족스럽게 타고 다녔어요. 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X5를 그렇게 좋아라 하고 이렇게 신봉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뭐 제 리뷰를 많이 보셨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볼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서구적으로 이쁘게 생겼다, 서구적으로 잘생겼다, 동양적으로 잘생겼다, 동양적으로 정말 이쁜 얼굴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한단 말이죠. 뭐 GLE 63 쿠페 혹은 뭐 G바겐도 있을 거고요, 뭐 카이엔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소형 SUV들이, 컴팩트 SUV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뭐 굉장히 예쁜 차들이 많은데 약간 또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약간 혼혈인데 굉장히 너무 잘 섞여가지고 이쁘고 잘생긴 그런 느낌이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E바디, F바디, 그리고 지금 현재 G바디까지 해서 전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예뻐요. 전부 다 너무너무 SUV답게 잘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X5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 두 번째는 굉장히 적절한 스포츠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스포츠성이라는 거는 BMW라는 브랜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아이덴티티와도 같은데, 저는 BMW가 항상 밀어붙이는 이 스포츠성이 어떤 차에는 사실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G바디 와서는 좀 나아졌지만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 F바디 때는 이게 그냥 중형 세단인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딱딱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굳이 꼭 스포츠성을 강조를 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BMW X5는 물론 제 기준입니다만 BMW에서 항상 그렇게 주장하는 그 드라이빙 플레저, 운전의 즐거움을 일반 양산 차량에 편하게 타면서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가장 잘 녹인 차종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쟁 차종, 뭐 GLE도 있을 거고요, 카이엔도 어쨌든 비교 차종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투아렉도 여기 껴줘야 되나요? 뭐 Q7 있을 거고요. 이 모든 경쟁 차종들을 통틀어서 이 가격 대비 옵션비, 결국에는 상품성이 되겠죠. 그 상품성도 저는 가장 좋다고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벤츠 GLE가 드디어 신형이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되는데 옵션 공개가 되고 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1억짜리 차에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깡통 수준으로 차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BMW가 같은 가격 대비해서 지금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항상 가격 대비 옵션 B가 괜찮았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BMW X5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X5 G바디는 어떤데, 뭐가 바뀌었는데 궁금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BMW X5가 이번에 G바디가 되면서 앞뒤 서스펜션이 둘 다 에어 서스펜션으로 이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이전 세대 X5, 그냥 뭐 일반 유압식 댐퍼를 사용하던 그 X5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X5가 레인지로버처럼 이렇게 막 출렁출렁 거리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우려는 지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X5가 항상 약간 좀 사기성이 있는 게 좀 있어요. 지금 이 차는 그냥 3000cc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연비가 리터당 10km가 나오는 그런 차예요. 근데 이런 차에다가 앞에 타이어 폭을 275를 넣어놓고 뒤에를 305를 넣어놓거든요. F바디 때 BMW X5M에는 뒷바퀴 타이어 폭이 무려 325였어요. 얘네가 물론 이런 타이어 가지고 좀 트릭을 부리긴 하는데, 다른 제조사들도 뭐 코너링 성능 좋게 만들고 스포츠성을 좋게 만들려면 무조건 그냥 뭐 타이어 트레드만 넓혀가지고 하면 되게? 그건 아니거든요. 타이어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노면이 조금만 안 좋아도 노면을 많이 타게 되고,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오고 연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동급 경쟁 차종들이랑 타이어를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X5가 타이어 폭을 가장 넓게 써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뭐 연비가 떨어진다거나 노면을 탄다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댐퍼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뭐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의 그 스포츠성을 생각을 하면 사실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차들은 뭐 스포츠 모드를 놓고 뭐 해도 차에 별로 뭐 달라지는 감흥이 없어 라고 하실 텐데, 얘는 오히려 F바디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감쇄력 조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방금 스포츠 모드에 놓고 이 2톤이라는 덩치를 에어 서스펜션으로 급코너를 감아 제끼면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차가 아예 그냥 돌덩이에요. 돌덩이.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느낌이 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차는 운전하면서 운전자한테 무겁다는 느낌, 중량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부피감도 주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시트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코너를 감아 제껴도 그냥 운전자한테 그 무한한 신뢰를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잡고 있어, 쏴. 자, 그리고 컴포트 모드를 놓으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한 차량의 그 승차감 있죠. 그 찰랑찰랑함을 X5가 이제는 줘요. 이 에어 서스펜션의 그 감쇄력이 조절되는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보그가 SUV, 대형 SUV 중에서 4바퀴가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그 출렁출렁 거리면서 다니는 그 승차감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차량인데, 보그처럼 그렇게 물침대 같은 출렁이 아니라 약간 좀 라텍스 같은 출렁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두 마리 토끼를 분명하게 다 잡은 느낌이 굉장히 몸으로 많이 좀 느껴집니다. 뭐 출력 같은 경우에도 200마력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뭐 토크가 60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BMW에는 ZF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물론 뭐 마세라티 르반떼가 ZF 미션을 갖다 쓰는 SUV이긴 하지만, 뭐 마세라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X5에 적수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마세라티는 일단 제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뭐 ZF가 좋은 거지 BMW가 좋은 게 아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모트라인에서 까만형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인제를 영입해서 결국 모트라인의 얼굴이 까만형이 되고, 까만형은 곧 모트라인이 되고, 서로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 ZF라는 좋은 브랜드의 미션, 좋은 제품을 자기네 브랜드와 함께 시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결국 소비자들한테 좋은 제품으로, 좋은 상품성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BMW의 스킬이고 BMW의 능력이라고 보이거든요. 자, 지금도 가속을 해보면 진짜
이거는 동급 같은 가격대 어떤 SUV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펀치력이에요. 그리고 그 펀치력은 결국 BMW가 디젤 엔진을 오랫동안 만들어온 그 노하우와 ZF-에서 락업 클러치, 토크 컨버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락업 클러치의 소재 개발을 미친듯이 하면서 이 60 토크가 넘는 엔진을 가지고 락업 변속될 때마다 토크 컨버터 락업 클러치를 그냥 막 갖다 붙여도 미션에 정말 아무런 트러블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한데 모아져서 나온 결과물일 거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G바디에 와서 에어 서스펜션을 만나면서 그게 사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더더욱이나 완벽해진 것 같아요. 스포츠성에서만 놓고 본다면 이 G바디에 와서는 이제 굳이 X5M까지 안 가고 그냥 X5 30D M팩으로 충분히 편하게 답답함 없이 타고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런데 다만 제가 BMW의 디젤 엔진을 말씀드리면서 좀 이제 항상 아쉬운 부분, 아무래도 이제 경쟁 상대인 벤츠에서 만든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정말 너무 잘 만든 엔진이라서 그거에 대비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는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그 X4M40D 걔보다는 그 BMW 디젤 엔진 특유의 고RPM에서의 그 노킹 소리 때문에 나는 더러운 소리 있죠. 갈갈거리는 소리. 그리고 디젤 엔진 특유의 그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 살짝 힘이 빠지는 느낌은 이 X5에서는 오히려 좀 덜한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뭐 옵션 얘기가 사실 빠질 수 없겠죠. 지금 현재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주행보조 장치가 지금 현재까지 BMW에서 개발된 모든 주행보조 장치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봤자 얘도 뭐 카메라 2대에 뭐 레이더 1대로만 잡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테슬라처럼 옆에서 다니는 차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까지 보조를 해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차선 중앙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간다. 그리고 또 이 주행보조 장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EPS 자체의 허용 토크 값도 굉장히 높아서 곡률이 심한 코너에서 큰 범프를 친다 하더라도 얘가 핸들을 잘 놓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보조 장치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쓸만하고,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BMW의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은 생각보다 굉장히 쓸만합니다. 그 쓸만한 순정 내비게이션이 HUD와 완벽하게 연동이 돼서 진짜 순정 내비만 사용해가지고 다니기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이제 BMW의 이제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전 세계 모든 양산 브랜드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게 저는 이제 얘네가 이제 터치가 되다 못해 사이즈도 커졌는데 이 화면 분할도 진짜 기가 막히게 편리하게 돼 있고, 그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를 뛰어넘어서 스크린 미러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유튜브 영상, 뭐 뒷자리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X5다라고 하면은 뒷자리에도 스크린 미러링으로 바로바로 뭐 뒤에 아이가 타 있다. 그리고 뭐 독일 3사 중에 이 어라운드 뷰 시스템 있죠. 이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도 사실 차의 그래픽을 만들어서 3인칭 시점에서 차를 보여주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큰 차를 주차하시는데 좀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옵션이거든요.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X5에도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몇 개 있기는 해요. 이게 분명히 지금 값싼 소재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랬어야 했는지 사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재질로 이 앞에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를 도배를 해놨고, 그리고 SUV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짧잖아요. 짧아서 이 큰 차를 타고 내리고 할 때 자꾸 긴 바지로 차 옆에를 쓸고 내린단 말이에요. 사이드 스컵 부분을.
그래서 뭐 레인지로버도 그렇고 많은 SUV들이 이제 좀 이 짧은 사람들이 SUV를 타고 내릴 때 그 좀 편안함을 위해서 문짝이 원래 사이드 스컷을 이렇게 덮도록 다 디자인 되거든요. X5는 그렇지 않다는 거. 좀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뒷자리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저거는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자, 이 신형 X5에 대해서 X5를 좋아하는 원래 X5의 팬 입장에서 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X5가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운전이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좀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느낌이나 모든 것들은 이 중량감이 있는 묵직함 때문에 편안함을 주면서도 핸들을 막상 움직이고 차를 이렇게 거동을 할 때는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경쾌함,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운전하는 사람한테 이 차가 크다라는 느낌까지 좀 상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카이엔이랑 이제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운전하는 느낌만을 놓고 카이엔과 비교를 했을 때 이 G바디 X5가 그 일반 시내 주행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다니기에는 훨씬 더 승차감 면에 있어서 나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고속주행 영역에 올라가고 스포츠성까지 같이 비교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어차피 포르쉐 카이엔은 스포츠성을 논할 정도의 그레이드로 올라가려면은 뭐 PDCC 기본으로 들어가주고 이것저것 옵션 조금 들어가면은 후딱 2억이거든요. 가격 차이가 거의 2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2배 가격 차이 나는 차를 비교하기는 좀 뭐하고, 뭐 저는 스포츠성에 있어서나 그냥 일반 도로 주행, 일반 시내 주행을 할 때 이 컴포트함에 있어서나 X5가 카이엔 1억 초반 모델들보다는 더 이제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비교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이엔의 그 넘사벽인 일단 브랜드 밸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 밸류 플러스 그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디자인의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BMW에서 요거랑 같은 플랫폼으로 대부분의 부품을 쉐어해서 만드는 이제 X7도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BMW가 최근에 송사가 좀 많았잖아요. 뭐 화재부터 시작해서 뭐 7 시리즈는 S클래스한테 완전히 막 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X5만큼은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BMW X5는 이 G바디에 와서도 여전히 이 중형 SUV 시장에서는 넘버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이쯤까지만 말씀드리고, BMW X5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신형 X5도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차 가격을 리뷰 다 끝난 다음 말씀드릴게요. 이 차 가격은 1억 500만원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웃는 얼굴로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